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르트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네. 만나시는 분들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떡국은 몇 그릇이나 드셨어요? 떡국 한 이틀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먹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나이를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좀 억울하시겠다.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네. 아, 저희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자녀 문제에서 약간 좀 부부의 어떤 관계 문제로 네, 좀 전환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번 달도 역시나 그 부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 건가요? 네,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은 이제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살다 보면. 늘상이죠. 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을 하고 음. 행복하지 못하는 부부들은 어떻게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나빠지는지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좀 그 팁을 얻으면 나빠질 수 있는 관계가 조금은 좀 좋게 네, 갈등이 생기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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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맞아요.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행복한 부부들과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의 이제 특징 중에 네. 음, 갈등이 없는 부분은 없거든요. 맞아요.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갈등의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돈을 쓰는 방법의 문제라든지, 음.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뭐 자녀 양육 방식의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 대부분의 사실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닌데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좀 더 해결하는 방법이 좀 더 좋은 거고요. 음.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차이가 오는 거거든요. 방법적인 예, 면에서.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갈등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고 행복한 부부들도, 왜냐면 부부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건데 음.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음.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나쁘다 보니까 사이가 네. 더 나빠지는 그 차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먼저 이제 우리가 부부 싸움을 이제 하게 되거나 갈등이 이제 생길 때 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는 거는 음. 부부에 대해서 서로 너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 잘못된 기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딱 하게 될 때, 음. 특히 이제 결혼을 막 시작하는 신혼? 부부들, 신혼 부부들에게 묻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한번 이제 결혼한 지 뭐 오래되신 분들,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처음에 우리가 결혼을 시작할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네. 그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로 배우자에게 거는 그 기대라는 게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 기대가 참 터무니없는 것들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들 속에서 결혼을 이제 시작을 했다가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그 위기를 음. 극복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의 비율이 네. 상당히 높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5년 이내,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이내. 그러니까 주로 그때 요즘에는 물론 이제 약간 좀 새로운 추세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자녀들이 황혼이혼. 황혼 이혼이 네. 늘어난 추세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 가장 이혼의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한 지 5년 미만, 5년에서 음. 10년 미만, 그때가 가장 높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든든해야겠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의 기초를 잘못된 기대 음. 위에다가 우리가 결혼을 이제 세워 나가기 시작하면 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떨까요? 기초가 흔들리니까 다 이제 흔들리는 무너지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 음. 내가 함께 그냥 부족한 사람끼리 함께 걸어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는 의식이 좀 더 있어야 있는 게 더 좋은데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신분 상승?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더 크게 실망하고 음. 더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좀 아, 네. 그렇네요. 진짜 요즘 또 세태가 많이 보여지고 어떤 능력 위주의 어떤 지향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네. 서로 꼭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도 좀 그런 능력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의 채워지지 못한 그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음. 동반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참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네. 부족한 부분을 음흠.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인데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제 좀 더 심리적인 부분을 말을 이제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배우자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어, 절대 변하지 않는 예, 사랑. 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음. 그리고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줄 거야. 네. 뭐 이런 우리가 기대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음.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막상 살아보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나를 아껴줘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음. 채워주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제 시각이 변하니까. 네, 그럼 네. 이기적이고 음.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네.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음. 그리고 이해받는다는 느낌 안 들고 음.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네.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에게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에게 왜 존중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알아서 이렇게 음. 어, 해주면 좋은데 말을 하는 것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순간 드는 퀘스천이요, 교수님.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어떤 대화법이나 생각법을 조금 바꿔주시기 위한 팁을 주시긴 할 건데, 만약에 예비 부부라든지, 네, 이제 막 시작한 신혼 부부라든지, 그럴 때 그 잘못된 기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폭적인 이해와 사랑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그러면은 우리 예비 부부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좀 전환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제 주위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또는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만나는 예비 부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네. 그 뭐야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요. 음. 예.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뭔지 쫙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중에서 이제 굉장히 잘못된 비현실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음. 말씀을 드려요. 이런 그래서 예비 부부들은 결혼하기 전에 교육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데 그 비현실적인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 교수님이 조금 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음. 우리가 서로 우리 결혼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든지 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이 사람을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이 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바꿀 수 있을 것이라든지 그런 음. 여러 가지 좀 비현실적인 기대들 네. 있잖아요. 아, 뭐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게 철저히 내가 바라보는 상대 입장에서의 네, 이야기들이네요.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를 많이 내려놓으면 실망도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실망하기도 하지만 음. 왜 보통 우리가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냐 이상형을 묻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뭐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말이 이렇게 잘 얘기를 통하는 사람. 하잖아요. 예,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결혼을 했는데 따뜻하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 때문에 그 좌절감 때문에 그것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분노하게 되고 그렇죠. 더 많이 이제 실망하게 실망하고 되거든요. 네. 근데 서로가 그런 느낌이 들 때 뭐냐면은 주로 그다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망감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음흠. 더 많이 비난하게 되거든요. 네. 사람을. 그렇다면은 그런 실망감을 알게 되고 느꼈을 때 그다음 액션이 어떠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네. 와서 마저 또 들어볼까요? 네네. 허각과 정은지가 부릅니다. 짧은 머리.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르트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우리 이종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갈등을 이 없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람 존재 자체의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춰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일단 네. 결혼의 배우자에 음흠.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기대, 그다음 결혼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일 때, 네.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을 때 더 갈등이 생겼을 때 더 실망하게 되고 더 많이 화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음.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친한 친구 같은 경우 네.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 기대만큼 되지 않았을 때 너무 굉장한 어이없게 또 차이가 많이 날 예, 때. 굉장한 큰 실망감 때문에 관계가 네. 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음, 배신감도 네. 느끼고요. 그래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분노를 다루는 문제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돼요. 네. 그렇다면 그 올바른 기대라는 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결혼하기 이제 전에 분들 아니면 네. 결혼을 이제 막 하신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음흠. 그래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기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배우자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음. 약간 도깨비처럼, 도깨비 네, 방망이처럼. 네. 그런 기대는 사실 잘못된 기대죠. 왜냐하면은 네. 내 배우자도 연약한 인간이고 이 음. 사람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 사람도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자기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가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의 어떤 심리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가 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결혼하거나 결혼 초기에는 이 사람이 내 모든 필요를 음. 채워줄 거다 생각하지만 대표적인 외로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나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잘못된 기대죠, 사실. 네. 이상이 좀 음. 잘못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 많이 해요. 우리 결혼하시기 전에 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외로움을 잘 다루지는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외로움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지 상대에 의해서 음. 뭔가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때 뭐 이제 그 결혼하면 낫겠지. 결혼하면은 음.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돌보겠지. 뭐 네네. 이렇게 물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네요. 반드시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가 잘 채우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음. 행복하고요. 결혼한 네. 상태에서도 어, 내 배우자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음. 함께 보내는 건 즐거움도 만들어 가지만 또 자기 자신이
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훨씬 훨씬 좀 더 행복해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오로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이 맞아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니면 자녀가 됐든 네네. 꼭 그러면 누군가를 늘상 불행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이건 네.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아 그냥 덮자 이거죠. 시간이 예. 약이다. 예. 그냥 서로 얘기하지 않고 음. 이런 부분이 있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아이 괜히 얘기 꺼내면 갈등이 또 싸우게 될까 불편해질까 봐 음. 그냥 시간을 그냥 냅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해 두는 음. 거네요. 그쵸?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서로가 오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들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꼭 해결한다라는 것보다 음음. 문제에 대해서 같이 서로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사실 중요한 건데 음. 이 문제 괜히 얘기해봐야 싸움만 서로 기분만 난다. 나빠지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항상 또 있죠. 있고 또 있고 또 네.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어떤 그 친밀감을 굉장히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그렇네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오히려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작은 갈등들부터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네, 되어서 대화하는 게 좀 더 네, 유연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내가 요구해야 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뭘까요? 그,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서 해 줘야지 내가 예,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뭐 예, 이렇게 그런 받아들이는 거죠. 건가요? 예,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이걸 말로 해야 돼? 이런 어렵네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네, 이거는 근데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왔고 네.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음. 상대편 배우자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상대편 배우자는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걸 못 알아차릴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주된 싸움의 요인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비난을 이제 하게 되는 음.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배우자끼리도 네. 얘기를 하셔야 되고 아니 나랑 뭐 지금 5년 뭐 6년 살았어 10년 20년 살았는데 아직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서로 어려움이 되는데 네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오래 사셔도 이게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의 음. 필요나 상태가 또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몇 년을 사셨느냐하고 상관없이 음. 당신이 나한테 이럴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음. 특히 여자분들, 네네. 아내분들께서 남편한테 얘기할 때 진짜 특히 그래요. 약간 좀 못된 부분이 있어요. 같은 여자지만. 네. 주로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분한테 얘기하실 때는 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정말 남편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모르죠. 네, 사실 내 속을 내가 모를 때도 있는데 네. 상대가 알아주길 뭐, 바라는 건. 네, 뭐 좀 잘해줘라고 말했을 때 그게 잘해준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남편들은 잘해 달라는 예,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네. 그 다음에 집을 좀 음. 치워줘라고 했을 때 남편이 치운다고 치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치운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치운다는 것을 깨끗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음.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워주고 정리해달라고 네네. 구체적으로 아주 얘기를 해주셔야 음. 알지.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냥 더러우니까 이걸 치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은 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음.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 또 새로 하나 배운 게 나의 요구 사항이나 그런 거를 좀 기회 되는 대로 수시로 좀 업데이트 시키는 게 네, 중요하네요.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원하는 게 네. 뭔지. 그러면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우리 결혼 후 큰 문제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네, 웃음이 나오네요. 네. 네. 결혼하기 물론 이제 결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 안 믿죠. 근데 네. 사랑에 빠져서 막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은 맞아요. 머리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감정적으로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또 우리에겐 일어날 수 없는 예, 일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를 깨셔야 이제, 하는군요. 이제 깨야 되는 거죠. 네, 영원한 것은 없죠. 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우리 교수님이 하나 더 이렇게 당부해 주실 게 있으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행복한 음, 부부란 행복한 부분은 역시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같이 지내는 것만으로 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간의 행복을 만들려고 그리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하죠. 교수님 신년부터 정말 우리 유익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네, 좋겠네요. 감사를 네.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따라 저의 남편이 보고 싶네요. 이 노래로 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김범수가 불러요. 보고 싶다.